quiet quitting,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직업을 유지하지만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라기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의 업무에서 거리를 두게 되고 따라서 결국 퇴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조용한 퇴사가 결혼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 이 관계에 투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파트너가 서서히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 느낌, 그것이 바로 조용한 결혼 퇴사의 시작이죠. 물론 여전히 나의 파트너는 육체적으로는 존재하고는 있지만 결혼 생활이 가져오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 사람은 유령처럼 잠시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과연 나의 배우자는 조용한 결혼 사직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조용히 그 결혼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용한 결혼 사직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남녀 관계의 4가지 측면이 있죠. 우선 첫 번째로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서 나 혹은 그 사람이 가능한 한 적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필수 목록에 있는 일만 하고 있다. 조용한 결혼 사직의 강한 단서입니다. 나는 지금 뭔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계획에서 파트너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혼자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그 모멘트가 옵니다. 조용하게 결혼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공허함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의 부재는 가장 강력한 조용한 결혼 사직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마음과 정신이 모두 파트너에게 지나치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결혼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은 파트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고 그냥 그저 있으니까 내 옆에 있으니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파트너에 대한 이러한 감정의 폐쇄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친밀감 그리고 그 사람과의 연애 활동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변명거리를 찾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머리를 빗는다라든가 아니면 안경을 닦는 등 나와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조용히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파트너십을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결혼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서서히 상상하기 시작하죠. 그럼과 동시에 독신 생활, 싱글 라이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용한 결혼 사직을 하는 사람들은 파트너가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삶에 대한 환상을 점점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예전보다 논쟁 혹은 반대 의견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갈등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논쟁, 갈등, 그리고 반대 의견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혹여 지금 이 관계에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기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욕구는 내가 알아서, 너의 욕구는 네가 알아서 각자 서로가 서로를 스스로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조용한 결혼사직 현상의 본질을 반영하는 3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분리, 주도성 부족, 그리고 동기 부족이죠. 관계를 조용히 끊는 사람들은
의무감이 지속되는 동안 관계에 대한 감정적인 투자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에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용한 퇴사를 하는 직원들은 탈진, 성장 및 발전 기회 부족, 리더십 부족, 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조용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배우자가 조용히 결혼을 그만두는 이유와 굉장히 유사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에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나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조용히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때 사장들은 직원들에게 사장의 헌신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직장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조직의 성공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각 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뿐만 아니라 경계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종종 번아웃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조용한 퇴사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결혼 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당연히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줄 시간을 일부러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상대방 자체로 인정하고 당신이 나의 삶에 존재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반드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그 사람을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트너에 대한 나의 기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죠. 상대방에 대한 나의 기대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며 혹시 불공평해서 너무 일방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의 모든 욕구를 충족해 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왜? 나의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욕구를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바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의무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목 이상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물론 조용한 결혼 사직은 장기적인 남녀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속 문제마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여러분은 지금 그 관계에 100% 헌신 그리고 집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소통 스타일 그리고 공유하는 시간, 공간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